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 이도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습자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주어진 환경, 주체성,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환경은 단연 학교입니다. 학교가 아닌 외부 컨설팅 업체나 사교육 업체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내가 탐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공자분들을 가장 쉽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저도 공부를 하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학교임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학교를 이용하고 소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체성, 즉 스스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태도입니다. 작가는 왜 이승의 물로 아버지를 표현한 거지? 혁명으로 이룬 공화정을 왜 다시 왕정으로 되돌렸을까? 수업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이는 자연스러운 예습과 복습, 나아가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내용들은 심화탐구 보고서로 이어졌습니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저는 시간 관리를 위해 월간, 주간, 일별 계획표를 철저히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진정한 성실함이란 계획표에 휴식 시간까지도 포함하여서 쉴 때조차 온전하고 성실하게 즐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명망이나 전망을 따지기보다는 내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도 관심 있는 분야를 가볍게 공부해보며 저만의 성향을 관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목 선택 역시 이러한 진로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원수가 적은 과목은 성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이수자가 적은 과목이라도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이수자 수, 도전 정신과 학업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줍니다. 저 또한 정치외교학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 배운 데이터 분석 기법은 저의 정치외교학에 관련된 심화탐구 과정에서 민주주의 지수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량적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보고서의 분석 수준을 끌어올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적과 난이도에 매몰되기보다 본인이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을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서울대학교의 학생평가 역량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활동은 정치, 사회와 프로젝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2025년에 만 18세가 되어서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모르거나 선거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제가 정치화법에서 배운 정치적 무관심, 정치 사회화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해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하고 이를 알려서 학우들이 객관적으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학우들이 정치적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 참여가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의 환경과 제도적 설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저의 이후의 심화탐구에서 주제를 설정할 때 큰 동기가 되었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수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작지만 평소에 느꼈던 문제의식에 대해서 직접 접근해보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봤다는 점에서 앞으로 저의 학문적 지식 등을 활용해 더 큰 사회에서 기여하고 싶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제가 공부하고 탐구하는 지식을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배움을 얻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준비에서는 예상 질문보다는 총체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며 제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생기부에서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외우는 식의 공부였습니다. 물론 예상 질문을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신 1학년 때부터 작성했던 보고서와 PPT 자료들을 모두 모아 다시 정독했습니다. 3학년의 시각으로 다시 보니 과거 탐구에 부족한 점들이 보였고 그 부분을 보완하며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 교수님께서는 제가 작성했던 유영원의 공거제와 공천제도회의 시사점, 보고서에 대해 면접시간 10분 중 7분 이상 집중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단순히 제도의 내용을 넘어서 유영원의 사상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기도 했지만 탐구 과정을 복귀하며 기초를 단단히 다졌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면접에서 느꼈던 점은 교수님들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화려한 주제를 다뤘는지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얼마나 총체적이고 깊이 있게 파고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면접이 끝나고 복귀하면서 또 깨달았던 점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교수님께서 여쭤보셨던 내용을 탐구했다면 더 깊이 있는 탐구가 되었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탐구 주제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한 주제를 더 총체적으로 깊게 다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보고서에 본인이 주장이 있다면 주장에 대한 스스로 반박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재반박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은 면접 대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제가 성적을 조금 더 높게 받은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며 우연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타인의 고유성을 경시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하진 않았는지 성찰을 하게 되었고 입시를 준비하며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능력주의를 기준으로 한 평가는 출발선 내 동일함을 보장하지 않음과 동시에 능력 경쟁에서의 승자에게 오만함을, 패자에게는 좌절감을 부여하기 위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즉,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쟁은 완전한 공정함을 담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저를 비롯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생각해볼 여러 지점들을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서는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는 수단을 넘어서 내가 가진 세계관을 확장하고 더 많은 질문을 생성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책이 다른 정보 매체와 다른 점이 여기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뉴미디어와 AI 챗봇 등 정보를 책보다 더 편하게 습득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졌음에도 습득 이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측면에서는 독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저는 정치 철학과 사상이 현실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느끼며 정치 철학에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는 앞서 면접과 관련해 언급한 유영원의 공거제 사상이 현재의 공천 제도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고 3학년 때는 철학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며 제 탐구들을 정치 사상에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독서를 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으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시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후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대입이라는 특수한 시기에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감에 시달리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생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고 치열하게 고민해온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시행착오와 실패의 경험조차 여러분만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년 봄 아름다운 관악교정에서 선후배로 만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